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이 되게끔 아닌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1 보이시죠? 중국 화웨이 보안 문제로 결국 영국에서 퇴출 시작. 20년 전 기술을 쓰다니 정말 너무했다. 그룹 두 번째 주제 삼성전자 TSMC 나 하나요 파운드리 전쟁 시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 있죠. 중국 팝의 보안 문제로 유럽 영국에서 또 결국 퇴출 시작이라는 주제입니다. 영국이 드디어 추진을 합니다. 제가 쓰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과 저희 어머니 영국에 드디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죠. 영국 정부가 의회와 공공기관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실제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영국 BBC가 현지 시각 4일 때 보도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의 보안 장치가 매우 매우 취약하다 중요하죠. 매우 취약한기 때문에 영국 의회와 다른 민간 시설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전문가가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시죠. 영국 정보통신본부 지시에 직계 소속 이안 레비 박사는 화웨이의 보안 시스템은 어떤 것과도 다르다. 표현이 좀 참 재미있는데 여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화웨이 기술은 2000년대 수준으로 20년 정도 뒤처져 있으며 보안이 매우 취약하다 라고 BBC 인터뷰를 통해 얘기를 했습니다. 또 레비 박사가 미중 극 뒤를 하나 더 높습니다. 화웨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 프로그램을 여태 내놨지만 우리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했다 라고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영국 의회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레비 박사에게 박수 한번 줘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었죠. 화웨이 장비가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최근에 46페이지짜리 보고서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영국이 화웨이의 네트워크망에 대해서 몇 년간 조사한 보고서가 나온 거죠. 영국도 이 사회의 보안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미국의 경고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보안 취약점을 그래서 자체 조사를 한 거죠. 깊게는 아니. 이만 여러분들과 내용을 좀 공유해보고자 제가 46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좀 읽어봤습니다. 보고서 인트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쓸데없는 내용은 없애고 하드와 관련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만 짚어서 보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웨이는 지속적으로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서드파티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화웨이는 갈수록 악화된 L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 검토를 위해 화웨이에서 제공한 소스 코드가 실제 화웨이 장비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지 그 여부를 절대 확인할 수 없었다. 네 번째, 화웨이가 검토를 위해 클린 버전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통신 장비 혜택도 위험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천만원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결론은 화웨이 장비 사용에 따른 보안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관리 가능할지에 대해 제한된 약속만 할 수 있으며 이는 만일 중국 정부가 화웨이 하드웨어에 개입을 한다면 마구 수 없다라고 적혀 있어요. 마지막 멘트가 중요한데 아마도 국제 보고서이다 보니 강하게 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 의미를 한번 재해석해보면 화웨이의 장비 사용에 따른 보안 리스크를 전혀 보장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화웨이 하드웨어 외침 입고 관련해서 개입을 실제 한다면 손줄 수 없다라는 게 이 보고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끝냈죠. 몇 년 동안 화웨이 보안 문제면 조사해온 사람들이 이런 46페이지짜리 결론을 내놓은 건데 그것도 화웨이 폐지는 잘못되었다고 한번 얘기했던 영국이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을 못 지고 있지 않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영국의 화웨이가 정신을 하나 보냈다고 거기에 내용이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안과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5년 동안 영국에 3주 만에 돈을 들여서 영국에서 화웨이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써 있었죠. 근데 화웨이가 약속과 달리 이렇게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런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니 그렇게 자기네들 파괴 잘 났다고 하는 이 화웨이가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이 2000년대 초래라고 하는데
날 당한 거죠. 결국 밤에도 당장 칩을 만들 수 있는 설계에 명령만 좀 있는 거지. 10만 설계하면 대만 최순실과 툭툭 그냥 뽑아주잖아요. 그리고 뭐 자체 집이라고 하지만 ARM 코어 사용하겠죠. 10만 이렇게 생산을 하면 뭐 하나요 동안이 저렇게 취약한데 영국이 굉장히 이번 일은 철추락했고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영국 같은 경우는 5G 네트워크 이동통신 장비 최종 입찰 결정이 5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속 5월에 영국 정부가 화웨이의 5세대 네트워크 장비를 실제 허용할지 말지 정확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꼭 영국이 안전을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국의 화웨이 장비 금지역을 딱 스타트를 이렇게 크게 끊어 줘야 반합의 동맹의 힘이 실릴 잃기 때문이죠. 그렇게 미국이 얘기를 하고 미 혹시 이제까지 나서서 뭐 화웨이의 기술 탈취 문제랑 보안 문제를 얘기하는데 여러 나라들이 당장의 네트워크망 설립에 혈안이 돼서 반화웨이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국 통신업체인데요. 보다폰, 브리티시 텔레콤, O2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업체들은 아무래도 네트워크 장비를 자체 생산을 여력도 안 되고 기술이 없다 보니 해외 업체들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 해외 업체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사회입니다. 아무래도 화웨이가 가성비가 좀 좋기로 유명하다 보니까 기존에 도입을 했던 거죠. 영국 정부가 아예 금지 약물 근데 내리며 분명 영국 자체계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우선 기존 마음을 다 갈아엎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네트워크망을 설립하는데 10조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거기에 아무래도 망을 다시 까는 시간과 호환성 문제 등을 체크하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면 영국은 5G 네트워크 출범이 몇 년 정도 지연되는 리스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국의 업체들도 분명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속도 오내 보안 있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속도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조금 사업이 지연이 되더라도 안전을 택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영국인은 아니지만 중국을 우선 좋아하지 않고 또 쳐야 많은 영국의 사람들을 보안이 유출될 걸 생각하고 그 정보가 또 부당하게 이용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깜찍하기 때문에 단지 속도 때문에 화웨이를 선택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삼성은 네트워크 장비 아니어도 되니까 안전한 다른 장비를 쓰던지 하는 현명한 선택을 영국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좀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삼성전자 TSMC5 나노 파운드리 전쟁 시작이라는 주제인데요. 드디어 TSMC가 먼저 파운드리 5호 하는 공정과 관련해서 범프를 시작했습니다. 대만 닉스 프리뷰 기사를 냈어요. 우선 기사 내용을 보면 TSMC의 5라는 공정은 시험 생산 단계에 적어드렸고 같은 단계에서 수요일은 최근 세대에서 최고였다. TSMC는 7만 공중에 비해온 하는 공정으로 제조된 ARM 코어텍스 H 이 프로세서는 기존 로직 밀도보다 1.8배 높아졌고 주파수를 약 15% 이상 증가시킬 수 있으며 우수한 SM을 생산할 수 있다. 거기에 트랜지스터 밀도는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 그리고 오너로 공정은 자외선 리스그래피 U 보이죠? UV를 사용하고 그술이 뛰어나다 라고 밝혔으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우선 아직까지 이온다는 공정에 대한 술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술이 높게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시험 단계에 들어간 부분은 맞고 또 곧 FLA 14 테이프아웃도 시작이 됐죠. 또 오신 밀도가 1800 높아졌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존 출마로 대비 연산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 한 거죠. 안타깝지만 삼성전자도 우선 긴장을 조금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을 제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TSMC가 장사를 7만 롯데 너무 잘해놔서 중상 고객을 만들어 놨다는 건 삼성이 분명 아쉬워해야 할 부분이란 거죠. 왜 아실 수밖에 없냐?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원이 파운드리 경기도 근데 1분기 같은 경우는 7만 5 가동률이 C가 전혀 없어요. 근데 3분기에는 그 예상치가 100%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TSMC 같은 경우는 생산되고 있는 출마로 공정을 통해서 최근에 또 AM 되어화의 하이실리콘 이 발주를 많이 나왔죠. 하이실리콘 기린 980은 이미 칩이 1000만 개 이상이다 상태입니다. 유명재가 기존 제 영상에서 삼성에 비해 TSMC 7년 후 이후 보이는 굉장히 국한된 공정에만 적용을 하고 양산에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문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후 보이지적으로는 삼성이 앞서 있다. 그리고 5년 외산 TSMC가 점점 레이어를 늘려가면서 이후 무늬를 착용할 거라고 분석을 해드렸었죠. 당장 양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삼성이 앞서 있지만 그 기술을 적용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 못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겁니다. 우사 공매도가 관련해서 현재 프레24는 TSMC가 가져간 상태인데 엔비디아와 AMD가 온다는 공정부처는 삼성과 TSMC 2트랙을 탈 거라고 일본 포럼에서 이미 발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삼성의 온난화 관련된 정보를 언론에 크게 뿌린 건 없지만 향후 사운드로 해서 좀 더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25년도 공장에서 엔비디아가 AMD 수량을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 수량을 성공적으로 삼성이 생산을 해줄 주의다. 앞으로 삼성이 사안들이 해서 좀 더 TSMC를 따라가냐 많이 나간 결정될 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먹세미위키라든지 중국의 소식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정크 본득의 상대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분되는 게 디폴트 리스크가 큰 만큼 그만큼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정크 펀드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정크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홍다 등 이제 간판 부동산 업체들이 채권 시장에서 투자 부적격 그룹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회사채 상품이 올해 1월과 2월에 꽤 많이 다른 데 섰습니다. 총 232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발행합니다. 아시아 기업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겨울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어땠죠? 중국 기업들의 연쇄적인 디폴트를 이슬크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즉, 이 시기에 당장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꽤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했었습니다. 저희 통제를 놔도 도이전에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올해 1분기 아시아에서 발행된 및 달러 표기 정크 본드 규모는 대략 22조 9천억 원이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P에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중 80%가 중국에서 발행된 것이었고 해외 달러화 표시 회사채 발행의 양도 역시에 상당했는데 46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즉 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채권이 2년 만기 3년 만기로 발행돼서 그만큼의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수요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어떻게요? 리셉션 아래 공포가 하게 대외적으로는 많은 했지만 실제로는 신흥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수요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되고 시장에서는 동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대여, 세계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아시아의 회사채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편입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3월 달 고용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개인월의 부진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시장에 우호적인 시그널을 줄 정도로 나왔습니다. 정제 펀더멘탈 중 주요 요소인 고용 지표가 미국 내에서 여전히 전과였습니다. 3월에 농업 부문의 취업자 수는 전달보다 19만 명 증가해서 시장 전망치인 17만 5천 명보다 10% 이상 웃돌았고 건설,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업의 고용 개선이 지속되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3월에 발표된 미국의 이자 ISM 제조업 지수 역시 전달보다 2포인트가량 상승해서 57.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2월에 나왔던 게 부진했던 경기 지표들은 연방정부 셧다운 되게 외부적인 마찰 요인 긴 충격에 의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게 볼 수 있습니다. 게 시장에 강력하게 좀 우호적인 시그널을 준 것이고요. 특히 게 재고 순환 사이클의 대리 변수로 갈 수 있는 신규 수주 지수와 재고 지수가 안에 차이가 4개월 내 최대 주주는 이지 5.6포인트를 기록했다. 개선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고용지수 역시 게 전월 대비 5.2포인트 상승한 57.5포인트를 기록하고 이는 5년 만에 최대치 상승폭이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EI, S&P 제조업 지표가 시장의 기대보다 약간 낮게 나왔다는 좀 있고 A, D, P 고용지수 역시 예상치보다는 좀 감소되는 양상, 그리고 20명 미만의 이제 고용 주체의 순 고용 숫자가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금연인 반은 현재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고용 집단의 추가적인 고용 여러 개 제한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보다 게 상위의 큰 고용이나 회사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의 이번 고용 제조업 지표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매주 유지되고 있다는 둘이 많은데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가 될 경우에 길이 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게 투자 고용과 이 소비 개선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시장에 패투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트럼프의 때리기 연준 공격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당장 기준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연준이 개 바보 같은 긴축을 하는데도 미국의 경제 상황은 긍정적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크기만 하면 미국 경제는 로켓처럼 날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점도편 아시다시피 우선 올해 금리 동결로 변경될 상태고요. 트럼프의 주변인들 역시 앞다퉈 나서서 당장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말 갤러리 커슬로 국가경제위원장이 기준금리를 당장 0.5% 낮춰야 한다고 이제 연준의 평양에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경우에는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올 가을 BS를 국채로 개체 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어느 정도의 양적 완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현재 연준 이사 자리에 2명이 공석입니다. 이 공석의 스티븐 모어와 커먼 케인이 일하는 두 인물이 현재 유력한 상태입니다. 이 2명 모두 트럼프 쪽 사람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아시다시피 대통령관이 별개죠. 독립적인 기관 있죠. 바클레이즈는 대통령이 연준의 이사에 관여하고 있는 관여 의혹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연준의 정치화라고 이채 꼭 집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두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스티븐 모 역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당장 내려야 한다고 경도파는 모르며 작년 9월 12월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명백한 실책이다. 그렇게 주장한 바 있고 그동안의 행보들을 보면 사실상 트럼프 의견을 강하게 대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작년 말 파워 연준 의장의 해임살이 들었죠. 세기 파워를 해임을 춘추권 적도 있었던 만큼 트럼프가 선호하고 믿는 인물 알려져 있습니다. 남은 자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또 다른 인물이 커먼 케인, 역시 과거의 캔자스시티, 이제 연방은행 총재를 역임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좀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섭다 더 걱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며 완화적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기레기파인 이상입니다.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두 인물이 연준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서는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수립하는 독립적인 직원인데 이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피팜적인 시각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면 기부의 경우에는 경력이 짧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 케인의 경우에는 정치 세계 강화받기라는 담점이 명확하고 두 인물에 대한 지연주의입니다. 말도 있다 보니 기계들이 좀 청문회를 통과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지 무드의 경우에는 통화 가치와 금일 정장의 가치를 동일하죠. 유지하는 큰 본위주를 보관하자는 좀 독특한 경제 신념을 내세우게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과연 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 등의 지표와 어떤 연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봄에는 이전에 로렌스 마스로 하는 게 재무장관은 역임했던 분이 한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중요한 은행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이전의 사례들을 김일어서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 등 다른 지표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어느 정도 늦게 상실할 경우 국가의 물가 통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에게 굴복한 연준 의장을 많지 않았죠. 그러나 연준의 스페이스가 지난해 가을부터 급격히 완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증명, 이 측면이나 트럼프의 사람인 무어너 케인이 연준이 사주게 무난 입장한다면 연준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